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일 뒤에 탈출 못하신 분들 탈출하게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많이 물리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탈출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원래는 주말 영상에 시황 종목 영상에만 이렇게 얼굴 없이 차트 영상으로 가는데, 특별히 평일인데도 이렇게 차트 영상으로 갈게요. 물론 주제는 다릅니다. 주제는 내가 왜 팔면 주가는 올라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확률적인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얼굴이 안 나온 이유는 핑계를 대자면요, 제가 어제 머리 펌을 했는데 아직 조금 어색해요. 아직 조금 어색해서 며칠 지나면은 좀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원래 당장 하고 나면은 좀 많이 좀 곱슬곱슬 거리잖아요. 그게 조금 어색해서 그것도 있는데, 일단 편하게 차트에 최대한 집중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얼굴이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공부 내용, 그 다음에 차트에 좀 집중하거나 어떤 전략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차트 영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경험 진짜 많이 하시죠. 내가 진짜 파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 흐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운 좋게 고점에서 딱 탈출 기회를 줘서 팔았더니 그 후로 주가가 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생각보다 이제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떨어질 종목은 계속 떨어지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흐름까지 나와줘야 내가 팔고 더 올라가는 종목이 될 확률이 높은지, 내가 그걸 안다면은 굳이 빠르게 팔 만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것도 있고, 저 또한 매번 계속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걸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몇 개 예시를 들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하이브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달 말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샀어요. 단기적으로 산 근거는 다양하겠죠. 요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정비열을 들어섰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런 고점 라인에서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깼죠. 그리고 이제 21선까지 깼어요. 이때 물론 손절이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손절 안 나가고 버텼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 이때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이때 추세가 되게 좋아졌다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21선까지 이탈을 하느냐. 비관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을 했구나. 이 종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죠. 그러면은 또 그 한편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공감하시는, 내 본전 오면 난 탈출할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주고, 진짜 살려주나? 내 단가가 만약에 여기인데 좀만 반등이 나와주면 날 살려주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거의 일주일, 2주일 이상 물려 있었는데, 일주일, 2주일이면 사실상 양호하죠. 그 다음 볼 차트는 한 달, 2달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꽤 답답한 기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살려줬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그냥 탈출해요. 오히려 익절까지 하면 더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내가 팔자마자 역시 주가 못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내가 팔면 올라가네. 이거 누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답답하게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거의 최고점에 산 것 같은데 왜 날 살려줄까? 그 부분에서 역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날 살려주지?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세력들이 내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주는 거에서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 최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살려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찰나에 살려주는 기회가 가끔 있으나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다 살려준다고 의심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제가 생각한 플러스 하나의 조건은, 최근의 흐름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점이 이렇게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나를 살려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의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종목 말고도 많은 종목을 또 체크를 해야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덱스터도 이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번 흐름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때 거래량이 뻥뻥 터지면서 주도주다 하면서 좋다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빠져요. 이때 손절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버티는 분들도 은근히 많죠. 단기 매매 스윙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버티시는데 다 좋습니다.
잘못된 실패를 한 건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비슷한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감사합니다 탈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심지어 뭐 여기에서 사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다시 조정을 받고 또 이 구간에서 이 단가에서 자꾸 또 살려주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제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지 저항대 공부에서도 기본이 저항대를 자꾸 터치하면 그 힘이 약해진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관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단기 고점에서 샀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나를 자꾸 탈출시켜주는 데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항상 의심을 하면서 주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확률을 높이는 조건이 뭔지 설명드렸죠, 그 전에. 저점을 최근에 흐름이 높이고 있는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응용의 단계까지 간다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까지 해석을 한다면 이 재료가 조만간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재료의 세기까지 좀 더 이 잠재적인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나 재료의 세기까지 뭔가 볼 줄 안다면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시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좀 종목에 대한 분석이 조금 된 분들이 가능한 영역이고, 그 외의 차트 흐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흐름, 그리고 내가 단기 고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어도 이제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샀다고 생각했을 때, 와, 이렇게 내가 한 달, 두 달을 버텨서 지금 내 본전가가 왔어. 그럼 탈출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인지라 한두 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있는데 이제 막 본전을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탈출하면은 마치 그것을 이제 비웃듯이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날 살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탈출을 기회를 2번 주면서 나갈 개미들은 다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다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역시 저점을 높였는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인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서 자꾸 나를 탈출시켜준다.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의심을 하고 뭐 다시 재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찰나에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살려주니까 한번 버텨볼까?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런 테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본전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팔고 나면 갈 것 같아. 내가 팔면 간다. 약간 그거를 다시 겪을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때는 이런 식의 또 객관적인 차트 분석까지 해서 이제 털리지 않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주가가 괜찮은 급등을 하기 전에 나오는 시나리오이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또 내가 털리지 않기 위한 또 매수를 먼저 했을 수도 있으니까 털리지 않기 위한 또 분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공통적이긴 합니다. 저항대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이 될 수도 있어요. 차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 또는 전고점을 돌파 또는 조만간 시세가 나오기 전에 흐름들에 대해서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흐름이 잘 나오는 종목과 탈출을 시켜주는데 안 올라가고 쭉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패하는 경우, 자꾸 탈출시켜주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폭락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기준도 애매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50% 이상 올라간 50%에서 막 100%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횡보하다가 자꾸 나를 탈출시켜준다. 뭐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 이렇게 높게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을 보다 보면은 저점을 높이고 있지 않고 뭐 저점을 비슷하거나 또는 저점을 살짝 낮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의 경우에도 나를 탈출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뭐 50% 100% 오른 경우 또는 저점을 낮추고 있거나 약간 흐름이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종목만 보고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강했던 MP, 저도 이 종목도 여러 번 분석을 이제 했었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때 이게 수급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항대 다 뚫고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물렸죠. 바로 물리고 반등도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뭐 손절로 대응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버티면서 정전긍긍 하는데 마침내 이렇게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내 단가를 주면서 내가 최고점을 잡았다고 해도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져요. 그러면은 와, 역시 난 최고점에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때 만약에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조차 자꾸 이렇게 다 탈출을 시켜주는 거죠. 심지어 만약에 이때 샀는데 이때 탈출을 못했어요.
왜냐면 갭 뜨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전에 보고 있지 않았으면은 쭉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탈출 기회를 줘요. 굉장히 친절하죠. 탈출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탈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계속 뭐 탈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냉정하게 이제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물린 개미들을 다 탈출을 시켜주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 단가가 왔다, 뭐 지금까지 지겨웠다, 그냥 안녕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기억들, 그냥 답답했던 기억들, 마이너스 찍혀 있었던 그 계좌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종목이, 이 차트가 왜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나의 감정,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으니까 이거는 탈출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들 겪는 과정이 역시 그런 거다. 내가 탈출을 하니까 주가가 급등하더라. 그 속에는 이런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팔면은 급등을 하더라 라는 그 이면에는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실수는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해야 5번 연속으로 계속 실수할 거를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고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기회를 잡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잘 살려주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때쯤 또 얘기하겠죠. 내가 이때 샀었는데, 내가 뭐 조금 먹고 팔았고 또는 본전 줘서 팔았는데 올라가네. 역시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주식은 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CIS도 예전에 뭐 그런 흐름이 나왔어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단기 매매하기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축 뺐어요. 그러면 이때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장기간 단가를 주지 않고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딱 기회를 줬어요. 겹뜨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탈출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뭐 바쁘신 분들, 오전에 장 체크 못 하신 분들 등등등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일 뒤에 다시 탈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3일 뒤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시 탈출 못하신 분들 탈출하게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많이 물리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탈출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또 조건이 뭐라고 했죠? 조건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가 된다면은 더더욱 우리는 버텨야 될 이유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 전략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점을 이렇게 다 탈출시켜주고 저점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충분히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끝나서 소멸이 된 건지 등등등 이것도 체크를 하고 이전에 뭐 이런 거래량 터졌던 양봉이 매집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참고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디테일들이 나중에 하나씩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좋은 시세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내가 매번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때그때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에서 많이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5번 실수할 거 2-3번만 실수해서 한두 번이라도 제대로 수익만 내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또는 시장에 비교했을 때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먹으려는 욕심보다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길게 봤을 때 나에게 수익이 꾸준하게 쌓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왜 하필 팔면은 급등을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용이 많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